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자, 지금 일요일입니다. 지금 10시 한 반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일요일 날에도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셀트리온 제약이 왜 움직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셀트리온 제약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 구간부터는 그쵸?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이 조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잡았을 때 정말 보유 기간을 확 줄여가면서 내가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올해 24년도죠. 이때는 뭐가 예정되어 있나요?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죠. 언제 하는지에 대한 문제만 남아 있어요. 근데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갖춰지지 않았다. 최근에 미증시가 좀 안 좋아요. 그렇죠? 이게 왜 그래요? 금리를 더 올려서 아니에요. 그렇죠? 동결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겠는데 요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금리는 내려요. 내리긴 내리는데 뭐 3월에 내릴 건지 4월에 내릴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남은 거지. 뭐 더 이상 뭐 기간을 조금 더 길어간다 그래서 뭐 금리가 더 올라가고 고금리가 유지돼서 뭐 성장률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뭐 제약주가 안 가고 이런 상황은 애초에 벌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호재거리가 있죠. 그렇죠? 합병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움직이는 것 같죠? 그 부분도 일정 부분 맞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죠. 주가는 무조건 선반영한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보세요. 지금 거래 정지 중입니다. 그쵸? 합병 승인이 났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한 가지예요. 이런 부분이 나오기 전에, 그쵸? 뭐가 나왔어요? 상승세가 나왔다. 그리고 나서 다음 타자는 누구예요? 셀트리온 제약이다. 근데 이 구간에서 왜? 자, HLB 어때요? 신고가죠. 한미약품 어때요? 신고가죠. 종근당 어때요? 신고가죠. 레고캠바이오 어때요? 신고가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동일하게 다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즉 제약주가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건 각자 종목별로, 그쵸? 각기 종목별로 개별적인 이슈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뭘 봐야 된다는 겁니까? 여기서 한 가지 내용만 딱 보면 돼요. 지금 제약주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에 뭐 정확하게 갖춰져 있다. 그쵸? 자, 작년까지는 2차 전지와 반도체가 계속해서 치고받고가 있어 왔으면서 저가와 고가를 지속적으로 높여갔는데 올해는 거기에 2차 전지 반도체가 계속 치고받고 할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제약주도 추가될 거예요. 한국 시장에는 성장 3인방이 있습니다. 지금은 AI까지 추가가 됐는데 그거는 반도체하고 거의 좀 통합되는 분위기죠. 거기서 뭐 로봇 뭐 이런 쪽으로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통적인 한국의 성장주들 중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제약주입니다. 근데 제약주가 왜 23년도에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했냐 이렇게 보면 금리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금리가 인하 시기에 대한 문제지 더 이상 뭐 금리를 높여가고 6.5 가고 7.5 가고 8.5 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고요. 물가는 이미 잡혔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다시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쵸? 자, 파월이 12월 달에 말을 조금 유아스럽게 좀 풀어가니까 어떤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바로 그냥 시장은 위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과열권에 있어서 파월이 조금 그냥 좀 워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냥 언제 인하할래? 그 부분이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그쵸? 연준이나 미국 정부 측이 더 조금 급한 시기입니다. 11월 달에 대선 있죠. 그쵸? 그럼 경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물가도 많이 잡혀 있는데 여기서 경기를 더 눌러놓는다? 그 자체가 문제예요. 미국이 원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실적이 좋은 놈들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지 기본적인 내용은 지금 조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삐끗하면 정말 경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을 만든다? 그러면 대선에서 패배하겠죠. 그렇죠? 최소한 싸울 정도로는 만들어 놔야 된다. 그리고 상대가 트럼프기 때문에 그렇죠? 자, 수도 없이 그 대놓고 공격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내용 한 가지 내용밖에 없다. 지금은 선반영하는 첫 번째 단계의 신고가 구간에 왔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은 뭐 개별적인 합병에 대한 이슈를 내가 볼 게 아니라 제약주들에 있는 이 전체적인 움직임을 보자. 그 중에서 셀트리온 제약이 대장입니다. 지금은 그렇죠. 무조건 공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연초 이벤트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옆에 보이시는 이 내용은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지금 현재 5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고요. 1월 달에 제가
1000분까지 입장 인원을 늘립니다. 자, 근데 특징점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신고가 종목만 매매한다는 것, 그리고 무료로 진행한다는 것. 그렇죠? 셀트리온 제약이 뭐예요? 신고가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만 신고가 종목이 아니죠. 자, 그래서 제가 다른 신고가 종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쭉 보면, 자, 보세요. 여기 정확하게 1월 5일, 그쵸? 1월 5일 있죠? 정확하게 1월 5일, 그쵸? 1월 5일 여기 장중 매매 9시 48분 이때 어떻게 매매가 됐습니까? 에코프로 BM 현재가 29만 원 매수해라. 그쵸? 근데 12시 13분에 어디까지 올라갔나요? 30만 9천 원까지 올라갔다. 근데 에코프로 BM, 자, 보세요. 12.9%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하루에 한 10% 정도 수익 구간에 들어왔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요? 신고가 전 단계가 정배열 구간입니다. 그리고 정배열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가가 높아져야 돼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공략이 이루어졌고 하루에 한 10%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시가 부근에는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1월 5일 어버브 반도체, 그렇죠? 저는 모든 종목을 스윙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하락하기 전까지는 매도 안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버브 반도체, 자, 내용 보시면 신고가 구간에 있죠. 근데 신고가 돌파가 이미 요날 나왔어요. 그렇죠? 요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공략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날은 12월 19일이죠. 금요일 날 1월 5일 날도 하루에 뭐 한 2% 정도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됐는데, 자, 12월 19일 날 요날 신고가 돌파 구간 상한가 간 날 요날 공략을 해서 한 15% 정도의 수익을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12월 19일 두산 로보틱스 8시 50분 뭐예요? 창시작 전. 8시 53분 뭐예요? 창시작 전. 그쵸? 정확하게 시가에 체결이 되죠. 12월 19일 어버브 반도체 장시작 전 12,940원. 지금 얼마? 14,870원. 그쵸? 이날 어때요? 상한가 마감. 그쵸? 상한가 가격 얼마? 14,640원. 이 가격보다 더 낮습니다. 그쵸? 자, 그렇다는 건 내가 매수를 잘 했을 때 어떻게 돼요? 몸통 구간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하락할 때 팔기 때문에 12월 21일 날 매도를 다 해요. 하지만 이 매도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계속 발생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게 핵심 사항입니다. 그렇죠? 이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고가 매매, 즉 돌파 구간에 공략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틀 동안 수익이 얼마? 한 10% 이상의 수익 구간에 들어갔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공략을 또 한 겁니다. 그렇죠? 신규를 다시 들어갔다. 그렇죠? 이런 매매가 왜 나온다? 신고가, 즉 선반영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른 종목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보면, 자, 여기 12월 20일 시노펙스, 테크윙, 레고캠바이오 이렇게 세 종목 딱 들어갔죠. 이거 되게 많아 보이는데 중복되는 종목이 계속돼요. 아까 전에도 보여드렸죠. 어버브 반도체 하고 어버브 반도체 또 하죠. 그렇죠? 시노펙스도 올려보면 또 있습니다. 자, 시노펙스 한번 볼게요. 시노펙스. 자, 보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 하지만 저는 언제 판다? 하락할 때 판다. 그렇죠? 하락할 때 1월 4일 목요일 날 하락할 때 그냥 팝니다. 9% 수익 못 먹었어요. 하지만 5,200원부터 시작해서 이날 종가 얼마예요? 7,700원. 50% 이상의 수익 구간에 들어간다. 보유기간 어느 정도 돼요? 2주가 채 안 걸려요. 이렇게 내가 신고가 돌파 구간에 정확하게 공략을 했을 때, 그렇죠? 단기간에 수익을 볼 수 있는 폭이 50% 정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모든 종목이 이렇게 될까?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주도주가 되는 모든 종목은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옵니다. 자, 그렇다는 건 내가 매매하는 종목은 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리스크를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스킬이 갖춰져 있다면, 그렇죠? 주도주가 되고 있는 모든 종목은 신고가를 거쳐오기 때문에 이 안에서만 내가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데서 막 나 저가 잡을 거야, 고가 매도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 이런 상황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주도주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신고가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게 소통방이다. 내가 막 23년도까지 막 고가에 물리고 손절하고 이러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고요. 무엇보다, 그렇죠? 무엇보다 무료로 진행을 하지만, 그렇죠?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구독과 좋아요고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연초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자,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그쵸? 여기 신고가 검색기, 어떤 종목을 제가 공략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종목 추적을 해야 되는지, 이 신고가 검색기에 대해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이 종목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지, 이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도 제가 함께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 그리고 소통방 입장 링크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셀트리온 제약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지금 제약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너무 잘 갖춰져 있어요. 금리 인하는 확정이다. 하지만 시기에 문제가 있다. 그 시기의 문제 동안 조정을 준다면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된다. 그리고 제약주 중에서는 그쵸, 셀트리온 제약이 대장입니다. 지금 모멘텀도 가장 좋고 그냥 확정된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그쵸, 확정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한 가지 내용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게 가격을 어떻게 잡고 그리고 가격을 토대로 내가 보유 기간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그쵸, 제약주들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보면서 그리고 셀트리온에 대한 가격대를 잡자. 그리고 그 중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이 대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셀트리온 제약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온 건데, 단기 보유 전략 뭐라 그랬어요? 2주 안에 모든 걸 끝내야 된다. 그렇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2주 안에 끝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위험을 잡기 위해서는, 즉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대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왔는데, 요거를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되고요. 무엇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내용 준비를 해온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셀트리온 제약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이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의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제약주에 대한 그 정리된 내용이 필요하다 하시면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신고가 주도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공략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될 수 있고 내가 어떤 식으로 이 그 매매 전략을 잡아가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3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3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2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